저는 지금 전라도 광주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김치 장인이 운영하는 한정식 집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게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셔서 내려왔습니다. 광주 무등산 입구에 있는 웅장하고 분위기 있는 딱 봐도 오래된 명선헌이라는 한정식 집입니다. 보시면 매장 곳곳에 하나하나 신경 쓰신 전통이 있는 흔적이 역력하고 김치 장인으로서 매스컴에도 소개되고 그리고 상도 받으신 자료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매장을 좀 구경을 해볼게요. 여기는 앉아서 먹는 밥. 와, 이렇게 좋다. 그래가지고 통곡하면 나갔나 했더니, 여기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영편을 오셔갖고 돌아가시기 전에 네. 청와대 계실 때 마지막 5.18 오셔갖고 여기서 노사모들하고 저녁때 보셨을 때 이건 내가 다시 대통령 받았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하울때 김치냉장 모델했잖아. 기다리다요. 아우도 김치냉장 모델. 근데 여기도 요거는요. 책, 여기서는 김치라는 책을 내가 줄까.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감사히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이 김치가 여기 선생님께서 개발하셔서 특허를 받으셨다고 하세요. 김치뿐만이 아니고 음식들도 정갈하게 깔끔하게 잘 나오고 여기 보시는 보리굴비도 뭔가 특허를 받으신 음식이라고 하세요.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보셨다시피 이 명선헌이라는 한정식집은 색이 굉장히 뚜렷하고 장점이 확실하고 충분히 메리트도 있는 한정식집이에요. 광주 무등산 입구 산기슭에 자연경관이랑 어울리게 크게 한정식집을 운영을 하고 계셨고 광주에서 꽤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선생님께서는 남도 김치의 장인이라 그래서 대통령상도 받으셨고 전직 대통령분들, 정치인분들도 단골로 오시던 매장이고 한때 김치 광고도 찍으시고 나야 가게 어디다 보고 나냐? 아삭한 김치 생각나세요? 에이, 지금이 몇 시인데. 대기업에서 김치도 같이 연구해서 판매를 해보자라는 제의까지 받으셨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매출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저한테 상담 요청이 오셔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특징이 뛰어나고 장점이 많고 대단하신 분이 운영하시는 한정식집 매출이 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한정식이라는 카테고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접대, 소규모 잔치, 호스피탈리티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그리고 한정식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 그냥 여기서 밥이나 먹을까? 라고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음식도 고급이고 종류도 많기 때문에 단가도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이 돼요. 근데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한정식집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렴한 런치 스페셜 이런 것들을 파는 한정식들이 많이 생겼는데 한정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가지수가 여러 가지인 것도 있지만 하나하나 모양 잡고 맛내는데 다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급을 지향하는 한정식집에서 아무리 런치 메뉴를 팔고 가격을 저렴하게 해도 기본빵은 가져야 돼요. 한정식에 가는 목적이 분명히 고급이라서 가는데 가격을 낮춰서 좋다 그러고 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 퀄리티나 음식의 질이 떨어지면 그 한정식집은 오히려 더 기존의 단골 고객까지도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한식은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래도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건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제 명선헌 식당을 찾아갔을 때는 굉장히 저에게 잘해주셨고 음식도 깔끔하고 맛있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대접을 잘 받고 와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제가 이 광주를 방문하기 전에 리뷰들을 좀 봤습니다. 조금 지난 리뷰들이었는데 리뷰들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청소 상태, 서비스 상태, 고객 응대 그리고 음식에 대한 클레임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맛이 아니고 양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김치 장인으로 활동을 하셨고 외부 활동도 많이 하시고 단골 장사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보니까 안 좋은 리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잘 인지를 하지 못하셨고 저런 것들을 많이 겪으시다 보니까 조금 지치신 것도 있어요. 근데 한정식 같은 경우는 찾아보고 예약하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리뷰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리뷰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한정식이라는 카테고리가 요즘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아이템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한식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추고 사진 찍기 이쁘고 좋은 분위기 한정식들이 요즘은 잘 됩니다. 제가 가끔 가는 한정식집이 있는데 거기 메뉴는 이제 전통 한정식이랑은 조금은 달라요. 예를 들자면 소고기 찹쌀튀김, 토종닭으로 만든 한방 닭강정, 토마토 해파리 냉채, 그리고 한식 소스를 곁들인 연어회, 그리고 마지막에 테이크아웃 용기에 먹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는 작은 디저트, 과일까지 곁들여주는 것처럼 가격은 조금 저렴해도 한정식의 고유의 장점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메뉴, 입맛도 젊은 사람들한테 맞는 메뉴, 사진도 충분히 찍고 이쁘게 나올 수 있는 메뉴들을 많이 주는 한정식 집들이 요즘은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명선원의 음식이 그리고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예쁘지만 조금은 입고 벗기 불편한 전통 한복의 느낌이라면 요즘 잘 되는 한정식 집의 경우에는 전통의 색은 있고 예쁘지만 입고 벗기도 편하고 대중적으로 조금 친근한 약간 개량 한복 같은 그런 느낌의 한정식 집이 있어요. 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장단점은 있지만 음식을 만들어서 즉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팔아서 돈을 남기는 사업인 이 외식업의 경우에는 전통도 좋지만 조금은 대중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평생을 김치를 담가오시고 평생을 한정식을 하신 선생님께 뭐 음식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내공이 깊으신 분이니까. 하지만 음식을 잘하는 셰프가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꼭 대중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되는 건 아닌 것처럼 지금 충분히 장점이 아주 많은 이 명선원 식당이 조금만 더 대중적으로 조금만 더 트렌디한 방향으로 살짝만 꺾으면 광주에서도 전국적으로도 각광받는 한정식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기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을 김치만 담가오시고 김치로 거의 뭐 끝을 찍으신 그런 분이세요. 근데 한정식집 메뉴들을 보면 아무래도 뭐 보리굴비나 뭐 육전, 뭐 애호박전 이런 기본 한정식집의 반찬들이 나오는데 저는 조금 더 김치를 어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도김치 1인자가 만드는 뭐 김치보쌈이나 아니면 정말 맛있는 김치로 김치 전골을 끓여준다든지 김치가 메인으로 돋보일 수 있는 메뉴들을 만들어서 김치 전문 한정식집을 운영하시면 조금 더 한정식집이랑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손님 중에 김치가 맛있다고 포장해서 싸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혹 단골분들은 전화를 하셔서 택배 주문도 하시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거나 택배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시는 게 매출을 훨씬 더 올리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다 선생님께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평생을 음식을 하신 장인분들에겐 제가 이런 상담과 컨설팅을 해드린다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울 때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푸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더 잘하셔서 예전에 TV 광고도 찍으시고 대기업에서 오퍼 들어오셨던 그때의 모습을 다시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